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 스토리 은뱅커입니다. 지난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로 풀어본 진짜 은행 퇴직 이야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은행 친구는 스킵해달라는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을 보고 당장 퇴직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세후소득 부분을 크게 공감하며 억대 연봉에 감춰진 진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첫 댓글이라며 스트레스로 무작정 퇴직 후 10개월이 되었다는 구독자분의 응원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책임감을 안고 이번 스토리에서는 심리로 풀어낸 저희 진짜 퇴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연봉으로 대표되는 숫자보다 더 크게 와닿을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리로 풀어본 제가 은행을 퇴직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직장에서 내 행복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취업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카우트 되어 모셔진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험난한 취업 과정을 뚫어낸 위너입니다. 특히 저는 은행 취업 전 백수로 1년 반을 지냈기에 은행 취업이라는 위대한 업적은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과장 승진과 본전 발령, 어려운 미션 달성에 뒤따르는 상사 및 동료들의 인정은 직장의 행복이 곧 인생의 행복과도 같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내 월급을 주는 소중한 분들이고 직장 상사들의 가스라이팅은 나를 성장하는 자양분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나의 행복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들에게 우리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라는 생각과 일을 할수록 나만 손해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요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월요일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지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불안함에 핸드폰 기상알림 설정은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 5분 단위로 늘어나만 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 모두가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손님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그렇게 변해갈까 정말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찾은 이유는 자신이 속한 그 직장에서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던가요? 그걸 삼키라고 하면 그건 고문이겠죠. 하지만 그 음식이 처음에는 너무나 맛있고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거죠. 먹을 수 없게. 우리의 직장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유통기한은 20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채 1년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유통기한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준 직장을 떠나보내줄 때가 옵니다. 만약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진다면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몸이 상하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고 변해간 자신을 탓하지도 직장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신의 직장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두 번째로 괜찮은 은행원 역할에서 하차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누굴 위해 일을 하시나요? 물론 급여를 받기에 월급값을 해야 하고 자신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일 것이고 제 질문은 누굴 위해 일하는지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후배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손님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또한 어느새 남들에게 인정받는 괜찮은 은행원 역할에 빠져 강박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만 그런 게 아니란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연차도 있고 직급도 있어 퇴직할 즈음 제 친한 동료들은 후배들보다는 선배님, 특히 부서장, 지점장, 임원 등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몇 분에게 제 퇴직 결심과 퇴직 후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똑같은 목소리로 부럽다고 하셨고 심지어 그래 할 일이 있는데 은행을 왜 다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은행의 스카웃 대신 연륜과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님은 도전은 아름다운 거고 항상 응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 조직의 리더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조직의 리더라는 본인의 배역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지만 무대 뒤의 모습은 모두들 그 역할에서 하차하고 다른 배역을 맡고 싶지만 캐스팅이 될까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배역은 어떤가요? 언제쯤 하차하면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남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인의 가장 큰 성취는 승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노력에 대한 인정과 급여 인상이라는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직장 생활 동안 몇 번의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세어보셨나요? 제가 있던 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장, 차장,
부장, 지점장 등 4번 정도의 승진이 있을 것이고 그마저도 과장, 차장 승진은 연차가 쌓이면 자동 승진되는 시스템으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임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 논외로 제외하겠습니다. 승진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승진한 후배에게 승진턱 많이 냈냐고 물으며 직장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소중한 며칠이 될 거니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될 기회가 20-30년 동안 3-4번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부장, 지점장이 된 선배들을 보면 언제부턴가 그 자리가 가고 싶지가 않고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슴 뛰는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기, 후배들이 나를 제치고 그 자리에 가는 꼴을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심장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 심장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스토리로 제가 연봉 1억 5천에 은행을 퇴직한 진짜 이유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두 편의 스토리로 풀어본 퇴직 이유를 제가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로 요약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남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지 않은 길은 두렵고 특히 사람이 적게 간 길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의 스토리를 구독하여 함께 해주시면 제가 그 길을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충동적인 퇴직을 막고자 제가 생각하는 절대 퇴직하면 안 될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